네, 군중고 2 등차 수열부터 이어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65번입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A4에서 A1, 즉 네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뺀 게 9다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D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른쪽 식은 그러면 우리 A7을 가지고 좀 표현을 해볼까요? A6이랑 A8을 더한 게 등차 중앙 성질에 의해서 2A7이잖아. 그래서 4A7이 12가 돼서 따라서 A7은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됐네요. 일반항 구할 필요 없이 A7 입장에서 A1은 A7에서 6D를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요. A10은요. A7 입장에서 3D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더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더라. 다음 67번입니다. 67번 역시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문제에서 준 8번째 항은 10번째 항에다가 6을 더하면 되더라 라는 거를 해석하면 D가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게 얘인데, 이거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공차가 마이너스 3이면 항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8번째 항이랑 10번째 항의 도대체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케이스 분류를 다 나눠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A8은 10번째 항에다 6을 더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를 한번 대입해 볼까?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관계식을 다시 써보는 거야. 10번째 항에다가 6을 더한 게 10번째 항의 절대값에다가 또 2를 더한 거, 이렇게 요런 관계식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 한번 해봐야 되는데, 뭘 해봐야 되냐? A10 더하기 6, 즉 요게 우리가 절대값이 양쪽에 끼워져 있으니까 요것들이 양수인가 음수인가 부호의 케이스 분류를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지. 당연히 공차가 음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A8이 A10보다는 당연히 더 커야 돼요. 그래서 A8이 양수면, 즉 첫 번째 경우 A10 더하기 6이 양수라면 이때 이제 A10이 양수일까 A10이 음수일까를 해보면 되는 거고, 두 번째 A10 더하기 6이 음수라면 이때는 A10이 당연히 음수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때를 해보면 양수의 양수면 근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식이 절대값이 사라질 때 이렇게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6은 2라는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오는 거고요. 양수의 음수면 A10 더하기 6이 마이너스 A10 더하기 2니까요. 이때는 A10이 마이너스 2구나 라고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정답이 되겠네요. A12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2니까 첫 번째 항은 빼기 9D를 하면 정답은 5번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때 A1은 25더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이때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둘 다 음수일 때도 말이 안 되겠죠. 둘 다 음수면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러 갈 건데, 요번에는 마이너스 2, 4a를 적당한 순서로 나열해서 라고 하니까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핵심 조건은 적당한 순서로 나열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공차가 양수면 일단 확실한 건 각 항은 점점 커져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는 4가 항상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얘네를 적당한 순서라고 하면 이런 게 있겠죠. 마이너스 2, 4a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2, a4가 있을 거고, a, 마이너스 2, 4 이렇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4a라고 하면 8은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해서 8은 a-2니까 a가 10일 겁니다.
이때도 등차 중앙 성질 A에서 2배 A가 2니까 A는 1일 겁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는 4 더하기 A라 A가 마이너스 8일 겁니다. 그러면 다 더하면 정답은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다음은 71번입니다. 요 문제는 봅시다. 이 문제는 그냥 등차 수열인데 그래놓고 우리한테 수열의 합을 줬어. 그래도 다행히 연속한 수열의 합을 주지 않았나요? S1은 마이너스 50이라는 걸 보고 이게 A1이라는 거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S2에서 S1 빼면 나오는 게 A2고 그게 마이너스 44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같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A1은 마이너스 50이고 A2는 마이너스 44니까 공차는 6이네요. D는 6입니다. 그리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50이니까 일반항은 6n 마이너스 56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SN이 100n보다 큰 경우가 언제니?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SN 구해봅시다. 2분의 첫 항 마이너스 50 더하기 n번째 항 6n 마이너스 56 곱하기 항의 개수 해보면 3n 마이너스 106이니까 마이너스 53 곱하기 n 6에 이제 100n보다 언제 큰이라고 하니까 이때 자연수 n이라서 n이 0이 될 리는 없으니까 nn 지워주시고요. 그러면 3n이 부등식이네. 이제 3n이 153보다 큰 게 언제니 하니까 51보단 커야 되니까 정답 5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73번 한번 풀어볼까요? 얘는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요 기호에 대한 해석을 물어보는데 이런 거지. 같은 등차 수열에 n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을 더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등차 수열을 dn 더하기 알파라고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두잖아요. 그럼 이때 a의 n 플러스 2는 dn 더하기 2d 더하기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둘을 더한 식은 2dn 더하기 2d 더하기 2알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이게 바로 수열 an 더하기 a의 n 플러스 2를 가지고 만든 새로운 수열입니다. 그럼 이때 공차가 4니까요. 여기서 이제 2dn은 4가 되겠죠. 2d가 4가 되겠죠. 2d가 4가 될 겁니다. 따라서 d는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식이 바뀌었습니다. d가 2니까요. 주어진 식이 이제 4n 더하기 4 더하기 2알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니까요. 이제 n에다가 1을 넣어보면 8 더하기 2알파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7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항 수열이 세워진 거 아니에 따라서 an은 2n 마이너스 7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러면 2분의 첫 번째 항 마이너스 5 하고 더하기 10번째 항 13 곱하기 항의 개수 10개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40이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등비수열 문제네요. 그럼 우리한테 준 저 로그 관계식, 요 로그 관계식 해석해 보시면 a 6 곱하기 a 7이 분의 5가 8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요거를 등비수열이니까 정리를 좀 해볼까요? A5는 8 곱하기 A6 곱하기 A7인데요. 이때 뭐 정리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겠지만 첫째 항이 일단 첫째 항도 주어져 있으니까 좀 편하게 해볼게요. 일단 요 A5랑 A6을 서로 나눠봅시다. 그럼 R이 남겠죠. 그리고 A7은 표현을 바꿔봅시다. 첫째 항이 루트 2고 아래 6제곱으로 이렇게.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1은
8 루트 2의 아래 7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아래 7제곱이 8 루트 2분의 1인데요. 요 8 루트 2분의 1을 지수로 좀 표현을 바꿔보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7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R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항 세워봅시다. AN은 루트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제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언제 4분의 1이 되니? 를 우리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요 일반항 우리가 세운 요 일반항 좀 정리를 해보면 루트 2 곱하기 여기 공비 쪽에서 요 마이너스 1제곱을 앞으로 좀 빼내보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 2가 될 거고 곱하기 루트 2의 n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잠깐 여기 계산 실수했죠 내가 지금. 그러면 여기서 루트 2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이거니까요. 따라서 루트 2분의 1의 n제곱이 언제 8분의 1이 되니? 라는 거 계산하면 정답이 될 거고 따라서 6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요번엔 A에는 등차 수열이 맞아. 근데 그 등차 수열의 각 항들에다가 모두 다 절대값을 우리가 씌울 거니까 그러면 절대값을 씌운 항들을 다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최대값을 찾아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 조건을 참고해서 이 최대값을 우리가 만들어 보면 되겠죠. 이 최대값을 만들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항이 정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첫째 항도 마이너스 10과 10 사이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정수고 나 조건에서 일단 첫째 항은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또 A2에서 A5를 뺐다는 게 등차 수열이니까 마이너스 3D잖아. 그러면 공차 자체가 마이너스 3분의 20보다는 크고 3분의 10보다는 작겠죠. 그쵸? 그러면 모든 항이 정수니까 공차도 당연히 정수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찾은 요 공차의 범위에서 D라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값들이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6부터 3까지의 정수들이 가능하고요. 첫째 항도 결국엔 마이너스 9부터 9까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을 취했을 때에 모든 항들을 다 더했을 때에 제일 큰 값을 우리 보고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떠올라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이런 거지. 모든 항이 양수일 때 1. 모든 항이 양수일 때 그리고 두 번째 모든 항이 음수일 때 요 크게 두 가지일 때 최대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좀 느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해봅시다. 마이너스 한 6쯤 시작을 했어. 공차가 양수인 거야. 근데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0, 3 이렇게 가면 0 절대값을 취한다고 하면 결국엔 0 근처에 있는 값들은 제일 작은 값이죠. 걔네들을 다 더한다고 해서 항의 합의 결과값이 최대가 나온다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 방금 내가 예시 든 것보단 이런 것들이 훨씬 크겠죠. 마이너스 예를 들어 3에서 시작을 했어. 그리고 공차가 3이야. 그러면 6, 9.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더 아까 예시보단 크겠지. 그러니까 절대값들을 취한 항들의 합을 고민할 때는 0 근처에 값들이 모여 있는 것보다는 아예 양수에서 시작하거나 아예 음수에서 시작해서 절대값을 취했을 때 숫자들이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모든 항이 양수일 때나 모든 항이 음수일 때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일 때로 얘기를 해본다 라고 한다면, 모든 항이 양수일 때로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숫자를 제일 크게 시작해서 공차도 제일 크게 증가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이때는 첫 번째 항을 9로 만들고 공차를 3으로 만들 거예요. 만약에 모든 항이 음수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항을 마이너스 9로 하고 공차가 마이너스 6일 대로 할 겁니다. 그러면 딱 봐도 누가 더 크겠어요? 얘가 더 크겠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6으로 6씩 더 크게 감소할 거잖아. 그럼 절대값을 취해주면 6씩 더 크게 증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항의 합을 내면 2분의 첫 항 하면 마이너스 9 더하기 여덟 번째 항이니까 7D를 하니까 51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1 곱하기 항의 개수 8개 계산해보면 정답은 240이 되겠죠. 마이너스 240이 되겠죠. 근데 각 항에다가 절대값을 취한 거니까 그냥 240이 정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79번 얘기를 해보면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이니까 등비 중앙성질 써서 네, a제곱은 2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5제곱일 거라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a제곱은 루트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a가 풀마 루트에 루트 2분의 1이 될 거라 그냥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일 겁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81번 얘기해 볼까요? 얘는 뭐 공식 써도 되고요. 아니면 펼쳐서 생각하셔도 되고요. 뭐 이런 거죠. 공식을 쓰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근데 공식을 쓰는 게 얘는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거죠. 지금 문제 해석을 잘 해보면 수열 AN이 있고 수열 AEN이 있네요. 그러면 AEN이라는 건 우리한테 짝수 번째 항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네. 그래서 AEN은 보면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쭉쭉쭉 가서 열 번째 항까지 5개를 더하는 얘기가 되겠네요. 물론 얘들 펼쳐도 당연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공식으로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S라고 하는 아이가 R-1분의 첫째 항은 1이고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T라는 아이는요. 짝수 번째 항이니까 넘어갈 때 두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 넘어갈 때 곱하기 R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근데 이때 첫째 항이 A2니까 A1의 R이니까 첫째 항 1이라서요. R에 한 번 더 곱해져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나누래요. 나눠달래요. 이렇게. 나눠주면 R-1, R-1 사라지고 RL 요 밑에 그 R 더하기 1이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사라지면 R분의 R 더하기 1이 5다 라고 해서 R은 4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쵸? 근데 꼭 공식 아니어도 풀 수 있어요. T분의 S를 진짜 펼쳐서 써보는 거야.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8 더하기 10이면 분자의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의 합을 홀수 번째 항들 5개랑 짝수 번째 항들 5개를 써놓으면 이렇게 분류하면 쪼개서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쪼개면 R분의 1 하고 여기 이렇게 쪼개면 1이니까 그래서 R분의 1 더하기 1이 5구나 해서 R은 4분의 1이구나 라고 이렇게 쪼개서 풀어도 됩니다. 편한 걸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3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절대값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이 똑같지 않대요. 이거는
되게 어색할 수 있는데 이걸 보고 바로 해석이 하나 돼야 돼요. 공비가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이 절대값이 똑같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써봅시다. SN은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해서 10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고요. 그럼 이거를 200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S10이군요. T10입니다. T10은요, 수열, 이렇게 생긴 수열. 부호가 서로 계속 반대되는 수예요. 그러면 A1일 때 마이너스 A1, 짝수일 때 양수. 이게 반복되겠죠? 그럼 더하기 A10이 40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할 거냐?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면 됩니다. 즉, 이 S10과 T10을 연립하면 되는데요. 한번 더 해볼까요? 1 더하기를 한번 해봤을 때 두 배의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 24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A2부터 A10까지 요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은 12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번에 한번 빼볼까요? 빼보면 두 배의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 나오겠죠. 그러면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 80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 항들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홀수 번째 항들에다가 곱하기 r 하면 짝수 번째 항들이 되는 거잖아. 80r은 120이다가 돼서 r은 2분의 3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a1분의 a3이란 r 제곱이 되니까 4분의 9가 될 거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엔 8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는 좀 독특하고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차근차근. 일단 우리한테 요번에 준 건 서로 다른 두 수열의 합에 대한 관계식을 줬어요. 그러면 합의 관계식을 줬더라도 n에 1이라는 값들을 넣으면 관계식에 그냥 첫 번째 항들의 관계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고 B1은 A1 더하기 3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1이 4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이거를 다섯 번째 항을 구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n에다 2도 넣고 3도 넣고 4도 넣고 5도 넣고 물론 나오긴 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기는 있다라는 거야.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 왜 합이 주어져 있으면 일반항을 찾으러 갈 수 있었죠. n에서 n-1을 빼면. 근데 점화식 같이 이런 느낌의 세계에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즉 주어진 식을 저 관계식을 보고 n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n자리에. 이렇게 관계가 될 거고 그리고 n번째 항을 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b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bn 수열과 an 수열의 관계식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B5를 줄 테니까 A5를 찾아봐 라고 물어보고 있었으니 n에다가 4를 한번 넣어보면 B5는 A5 더하기 2가 되면서 따라서 A5는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얘도 좀 독특합니다. 근데 얘도 방금 풀었던 85번과 아이디어가 좀 비슷해요. 이런 거죠. 얘도 수열의 합을 나타낸 건데 결국엔 우리가 n이라는 숫자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문제에서 p를 기준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해보는 겁니다. 그래, n이 p보다 작을 땐 어떻게 되나? n이 p보다 작을 땐 sn이 항상 p라는 의미가 뭘까요, 얘들아? 이런 거지. 첫째 항이 그럼 당연히 p겠죠. 근데
두 번째 항이 뭔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이 두 번째 항을 더해봤자 또 p야. 그럼 0인 거네,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역시 두 번째 항까지 이미 합이 p였는데 세 번째까지 합도 p야. 그럼 세 번째도 0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상황에선 AN은 0인 거야, 얘들아. 언제까지 n이 p보다 작을 때까지 첫째 항, 다시. 그러니까 첫째 항이 p인 거고, 첫 번째 항이 p인 거고, 그 다음에 n번째 항은 다 0인 거야. 이때 n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p보다는 작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n이 p보다 작을 때의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n이 이제 p 이상일 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이때 SN은 QN입니다. 이때 SN은 QN. 근데 이게 우리가 n이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p부터 시작하는 거라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그걸 쓰는 거지. SN에서 Sn-1을 빼보면으로 바꿔서 일반항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QN에서 Qn-1을 빼게 되겠죠. 그러면 Q가 될 겁니다. Q. 즉 AN은 Q인 거야. AN은 Q인 거야. 근데 언제부터냐? 라고 하면 N이 P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요 SN에서 Sn-1을 할 때 여기에 지금 P부터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SP부터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N이 P 플러스 1 이상일 때에 대한 얘기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AP일 때를 따로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AP는 따로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AP는. 그러면 AP란 SP에서 SP-1을 빼는데 SP는 QP겠죠. QP. 이렇게. 근데 SP-1은 P보다 1은 작은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죠. 여기 위에 요 n이 P보다 작을 때의 상황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우리 다 P였잖아. 다 P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더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문제풀 준비를. 즉 문제풀 준비를 요렇게 일반항 찾아놓은 거랑 여기 일반항 찾아놓은 거, 그리고 여기 첫 번째 P번째 항 찾아놓은 거,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 이제 뭘 물어보고 있냐면 n번째 항이 5가 나온대. 근데 그 5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찾아놓은 이 수열에서 5는 딱 두 번밖에 없대요. 딱 두 번밖에 없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딱 두 번밖에 없으면 이런 거지. 만약에 P가 온 거야. 즉 n이 P보다 작을 때 여기서 온 거야. P가 온 거야. 그러면 가능할 여지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가 5여서 첫 번째 항이 오면 여기에서 밑에에서는 단 한 번만 나와야 되는 거지. 5가. 그쵸?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5가 되면 P일 때 5, 첫 번째일 때 5 해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Q가 온 거야. 예를 들어 여기가 온 거야. Q가.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P 플러스 1번째 이후로는 싹 다 모든 항이 5라는 얘기잖아. 그럼 5가 두 개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우리한테 A1은 P가 5일 때랑 그리고 또 P번째 항이 우리가 구해놓은 건 P의 Q-1인데 얘도 5일 때를 물어봐서 P가 5인 거고 Q는 2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정답은 7이 되는 거죠. 좀 독특하게 풀리죠? 참고하세요. 자, 이번엔 89번 등비 수열을 도형에다가 갖다 엮어버렸어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름 좀 붙여볼게요. 가운데가 CA니까 가운데를 A라고 잡고 제일 작은 걸 R제곱분의 A, R분의 A, 그 다음 큰 거를 AR, 그 다음에 AR제곱. 이렇게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런 걸 줬네요. CD를 AB로 나눴더니 4래 라고 줬네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선분의 길이들이 등비 수열이니까 이건 또 공비 얘기해 주겠지. CD와 AB는 자, 양 끝이네, 양 끝. 총 5개의 수열이 5개의 항이 있는데 등비 수열에 그러면은 R 4제곱이 나오겠네요. 이거는 비율이 R 4제곱이 4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한 거 R 4제곱은 4다. 그리고 문제 풀라고 조건 중에 여러 개 있는데 ABC의 넓이가 루트 7이래요. 그럼 이제 해봅시다. 문제에서 우리 보고 구하라는 게 일단 삼각형 ACD의 넓이를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삼각형 ACD의 넓이를 구해볼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도형을 볼 때 이게 낯설 텐데 요런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어요. 먼저 이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를 짧은 것부터 보면 R제곱분의 A, R분의 A, A로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묻고 있는 삼각형 ACD를 보면 제일 짧은 것부터 길이를 보면 A, AR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한번 대응시켜 볼까? 즉 삼각형 ACD와 삼각형 ABC를 한번 대응시켜 보는 거야. ACD를 짧은 거, ABC의 짧은 변, R제곱분의 A가 제일 짧고 A가 제일 짧아. 그럼 R제곱 곱한 딱 비율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짧은 게 R분의 A랑 AR이야. 역시 R제곱 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긴 게 A랑 AR제곱이야. 역시 R제곱 곱한 거죠. 그러면 서로 닮음이고 닮음비가 R제곱 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닮음비야. 그러면 넓이비는요? 닮음비를 제곱한 거겠죠. 이게 방금 구했던 R제곱 대 1이 닮음비. 그러면 이제 넓이비로 가야죠. 그러면 넓이비는 닮음비를 제곱한 거니까 이게 넓이비. 그러면 ACD의 넓이를 우린 구할 거고 ABC의 넓이를 줬으니까 무려 4배 차이 나겠네요. 4배. 딱 4배 차이.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S는 즉 삼각형 AC 넓이는 4루트 7이다 라고 이 닮은비를 이용해서 넓이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게 되겠더라. 그래 놓고 이제 우리한테 한 변의 길이 구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또 뭐밖에 없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밖에 없는 겁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뭐 사실 아니면 방금 구해놓은 S4루트 7을 쓰셔도 돼요. 뭘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린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는 거지. 내가 가정한 미지수 자체가 삼각형 ACD가 좀 편하네요. 그럼 얘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삼각형 ACD의 넓이가 4루트 7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여기서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 요건 이렇게도 구할 수 있잖아. 2분의 1 곱하기 AR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각도 DAC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한테 또 무슨 법칙 쓰라는 거야? 코사인 법칙 쓰라는 거지. 즉 우리는 이렇게 해서 넓이 구할 건데 사인 각도 DAC를 모르잖아. 그럼 얘는 어디서 와? 라고 하면 코사인 각도 DAC에서 오는 거야 라고 해서 코사인 DAC 한번 구하러 가봅시다. 그러면 코사인 각도 DAC란 2 곱하기 AR 곱하기 A분의 A제곱 R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R 4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2배의 A제곱 R 분의 A제곱 R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R 4제곱이니까 A제곱을 일단 싹 다 지워봐요.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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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 이렇게 지워봅시다. 그러면 2R분의 R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R 4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R제곱이 4니까요. 여기서 이 R, 이 분모 이 R은 살려두고 왜냐면 R제곱이 4라서 R을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R 4제곱이 4니까 지금 당연히 변의 길이들이니까 R이 우리가 R제곱은 2라는 걸 알 수 있고 R은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R에다가 루트 2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R 남기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그럼 다 대입을 해본다 하면 아래 루트 2까지 해서 한다고 하면 2루트 2분의 r제곱은 2고 더하기 1이고 r 4제곱은 4니까 마이너스 4다 라고 하면 2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코사인 값입니다. 이게 코사인 값. 그러면 사인 값은요? 사인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2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정리 한 번만 해서 유리화 한 번만 하면 4분의 마이너스 루트 2다 라고 하니까 사인 값은요, 사인 DAC는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8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2루트 2분의 루트 7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써놓은 넓이 공식에 대입해 보는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r은 루트 2였으니까 곱하기 사인 2루트 2분의 루트 7이다. 이걸 계산하면 4루트 7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A가 4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6루트 7이 되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CA가 우리가 가정한 A 값이라서 4랑 S 4루트 7 곱하면 16루트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풀어 같이 가봅시다. 이 문제가 좀 어려운데 한번 천천히 같이 해봅시다. 이 문제는 이제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건데 해석만 잘하면 금방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해석을 해봅시다. 일단 가족권은 별 말이 없는데 핵심이 하나 있어.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등비 수열에 어떤 항은 10인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항이 10인 거야. 그래 놓고 나조건을 보면 우리한테 준 등비 수열에 어떠한 서로 다른 두 항을 곱했을 때 일정하게 그 결과물이 100이 나오게 하는 항들이 5개 있대. 이게 핵심이야. 얘들아, 등비 수열인데 어떤 항은 10이고 서로 다른 두 항을 곱했더니 100이야. 자, 10을 제곱하면 100이 되는 거지. 그러면 AM을 제곱하면 즉 요 둘의 관계. AM은 10이다. 그리고 AP와 AQ를 곱했더니 100이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M의 제곱은 AP 곱하기 AQ네. 요렇게. 근데 이거 등비 수열이야. 그럼 이거 뭐야 이게? 바로 등비 중항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 바로 등비 중항 얘기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거지. 요렇게 등비 중항 관계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 P, Q가 딱 5개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만들어 보면 되죠. 우리가 5개만 나오게 이 등비 중항 관계를. 자, 그러면 순서상이 딱 5개니까 근데 가운데 10이 딱 고정이 있으니까 AM을 딱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있고 그러면 M-1번째랑 M 플러스 1번째 이렇게 해서 즉 지금 요 P랑 Q가 우리가 가정할 PQ가 서로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하나 가운데 거 하나 그리고 요 관계 둘 M-1과 M 플러스 1 둘 그리고 M-2 M 플러스 2 관계 셋 M-3 M 플러스 3 해서 관계 4개 해서 5개까지 하면 결국엔 5개까지 하면 M-4번째랑 M 플러스 4번째까지 해서 요렇게 총 5개의 순서상이 완성되겠죠. 그럼 이게 다 딱 자연수 여기까지만 해서 딱 자연수여야 되니까 여기 A M-4가 따라서 첫 번째 항이 돼야 돼서 M은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M이 5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가와 나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하는 좀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요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 좀 해석을 했으면 이제 문제 풀기 확 쉬워집니다. 자, 가족권을 다시 한번 써보면 A1은 5분의 1인 거고요. 5번째 항이 10인 겁니다. 그러면
공비가 4제곱하면 50이 될 거예요. 이렇게 R 4제곱이 50이더라 라는 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문제에서는 A의 n-1번째 값을 찾으래. 그러면 이 상황에서 A의 n-1번째는 A의 4번째 항을 원하는 거고요. 첫 번째 항은 5분의 1이었으니까 곱하기 R의 세제곱을 하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우린 R 세제곱을 구해야 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선택지가 좀 지저분하지. R 4제곱은 50이다 해서 R 4제곱 50을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5 곱하기 10, 즉 2 곱하기 5의 제곱으로 한 다음에, 따라서 R은 2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5의 2분의 1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5분의 1 곱하기 R의 세제곱이라 5분의 1 곱하기 R의 세제곱하면 2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5의 2분의 3제곱, 그러면 5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4분의 3제곱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석만 하면 계산은 쉬운데 해석이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93번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얘도 사실 공식으로 풀기보다, 공식으로 막 접근하기보다 수열의 관계로, 방금 풀었던 어려웠던 91번처럼 수열의 관계로 좀 해석하는 게 좋거든요. 보면 공차가 2인데 등차에다가 공차가 2야. 근데 중간에 어떤 항이 0인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봐봐 얘들아. 어떤 항이 0이야. 가운데 이제 수열을 여러분들 쫙 나열할 건데, 등차 수열을 나열할 건데 0이야. 그러면 공차가 2니까 그 다음은 2고 그 전은 당연히 마이너스 2겠지, 그치? 그렇게 했을 때 얘들아 다 더했을 때 60이래.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수열이 있는데 다 더했을 때 60이야. 그러면 지금 관계가 이렇게 대칭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4에서 시작한 수열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여기 4죠, 오른쪽은. 자, 마이너스 4에서 시작한 수열이 공차가 2고 중간에 0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엔 반드시 4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까지 더하면 무조건 0이죠. 그러니까 시작을 어디선가 해서 계속 커져 갈 텐데 어쨌든 수열의 합이 0인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렇게 0인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S의 몇 번째가 0이다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0보다 커져서 계속 더해 나가면 언젠간 60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지. 여기를 AK로 잡아. AK로 잡아 봅시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예시로 든 수열에다 이제 슬슬 이름을 붙여볼게. 몇 번째 항인지. 0번째, 0이라는 숫자가 K번째 항이고, 그러면 이렇게 쭉쭉 갈 거 아니야. 왼쪽으로 이제 얘들아. 여기 쭉쭉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A1이 있겠죠. 이렇게 쭉쭉쭉 가서. 그러면 이게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 사이에는 총 K-1의 D가 있겠네요. 이렇게. 지금 여기 K-1D를 이제 하겠죠. 넘어가는데. 그러면 오른쪽으로도 똑같이 대칭을 이해해서 넘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항의 개수만큼 오른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2K-1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까지 해서 2K-1번째 항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다 0이 될 겁니다. 즉 S의 2K-1이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A의 2K번째부터 항이 시작할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쭉쭉쭉 가서 또 N번째 항까지 가겠죠. 요렇게. 그러면 요때 여기 2K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여기가 60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항의 합이 60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조건을 볼까? 다조건을 보시면 얘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해놨던 수열에다가 전부 다 절대값을 취하겠대. 그러면 절대값을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이제 AK-1번째가 있고 AK 플러스 1번째가 있겠죠. 그럼 여기 AK 플러스 1번째부터 EK 마이너스 1번째까지의 항들이랑
첫 번째 항부터 k-1번째 항들에게는 부호만 반대고 절대값은 똑같잖아. 그러면 절대값을 다 해서 n번째까지 더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여기 첫 번째 항부터 k-1번째까지의 항의 합이나 k 플러스 1번째부터 2k-1번째 항까지의 합은 부호만 반대지 또 절대값이 똑같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절대값을 취한 게 84. 그럼 그 중에 오른쪽은 60이니까 여기가 그 중에서 24. 걔 중에서도 여기 절반,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그러면 또 12가 되겠죠. 이렇게 대칭성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시작해 보면 됩니다. 이런 계산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가 12잖아. 즉 항의 합이. 그럼 공차가 2니까 자, 0 다음은 무조건 2 아니야? 그 다음 또 4잖아. 그 다음 6이겠죠. 어때요? 이렇게까지 더하면 딱 10이 완성됐지. 그러면 왼쪽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10이 됐죠. 그래서 A1, A2, A3, A4 즉 AK는 A4인 겁니다. A5, A6, A7 여기가 A7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A8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8부터 시작할 겁니다. 8부터 얘들아. 그럼 8부터 또 공차가 2인 것들 쭉쭉쭉 수열을 쓰다 보면 합이 60이 나오는 순간이 될 거야. 근데 몇 개 안 가면 나와. 여기서 아마 24, 24, 12 하니까 60 나왔죠. 그니까 그러면 이제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즉 AM은 12번째 항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K는 4, M은 12. 정답은 그냥 16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 역시 공식으로 푼다기보다 이렇게 등차 수열에 공차가 있는데 정 가운데 어딘가에 항이 0이 있잖아. 그러면 대칭성을 확 띱니다. 그래서 항의 합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등비 수열까지 우리 군중고 프린트 같이 풀어봤습니다.